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래서 고민이 많구나. 네가 지금 그런 거 고민할 때야? 공부나 해. 중고등 고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저는 지하입니다. 네, 오늘 중학생들 현실 고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요즘 새학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한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새학기 친구들 새로 사귀기 위해서 이클립스 주면서 플러팅을 한다고 하던데 검색을 해볼게요. 진짜 있는지. 없네요. 속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뭐 공부랑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정말 현실적인 고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연애 고민이겠죠. 연애 고민 관련한 글을 열어봤는데요. 작년 말에 헤어졌던 전 남친이 몇 달 전 다시 연락이 와서 친구로 지내자고 한 상태. 연락은 매일 하고 현실에서도 친구 관계다. 근데 본인이 이제 학생인데 상위권이라서 학업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해서 연애는 많이 부담이 된다.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보통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 제 생각은 연애를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연애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공부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공부를 같이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잘 끌어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반면 이렇게 감정적인 소모를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시고요. 그리고 중학생 외모 고민 없을 수 없죠. 그쵸? 인스타에서 예쁜 애들 봐도 신경 쓰지 않는 법. 인스타 보지 마라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정답이 인스타 보지 마라긴 한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중학생 너무 깊은 고민, 자존감, 인간관계 많은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따지지 않고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새학기 때 많이 하는 고민인데 같은 반 친구들로 이제 배정되어 있는 애들이 친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혹은 그 사이에서 뭐 내가 친했던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뭉쳐 있는데 나만 혼자 다른 반에 떨어졌다거나 이럴 때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나 혼자 딱 떨어져서 내가 우리 반에 막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는 생겨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말을 걸기 힘들면 요즘에 뭐 이클립스 이게 탁 열어서 주는 거 애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말사탕 이런 거 봉지 뜯어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탁 열어서 중3인데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100등 아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 일주일 남은 시기인데 이 시험 일주일 남은 시기에 뭐 현타가 온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있는 친구들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시험 4주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뭔 공부를 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점이 약점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만약에 너 이 파트에서 뭐 때문에 틀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뭐 저번 달부터 공부를 여기를 했는데 이번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나는 틀렸고 어떤 파트가 잘 안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안 했다는 일주일 남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안 정해 본 거죠. 일주일 남았을 때 혹은 뭐 3일 남았을 때 하루 남았을 때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가기 직전 10분 딱 주어졌을 때 어떤 책을 볼지 그때는 어떤 자료를 볼지 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모으고 취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친구는 아마 그 단권화 과정도 안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하는데 오래 걸린다. 갑자기 제가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등학생 되면 지금보다 더 빡셀 텐데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해요. 정신 차리게 답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목표를 정하고 본인이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진로랑 연관이 된 것이건 뭐 본인에 대한 보상이건 그게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을 보면서 아쉬운 게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것부터 공부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도 안 정해 본 친구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시험 일주일 남은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줘도 한 달 뒤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정하기, 그리고 본인이 어느 파트가 약한지 정리하기. 공부 머리는 타고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봤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어차피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침팬지 IQ가 75입니다. 75. 근데 75 이상이면 고등교육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IQ 두 자릿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IQ가 두 자릿수입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머리 나쁘다고 하면 낳아주신 부모님이 슬퍼하십니다. 네, 그런 말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중간고사를 일주일 뒤에 본다.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해서 다 올백인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제 친구는 몇 점인데, 제 친구는 몇 점인데, 뭐 제 친구는 뭐 100점인데 어차피 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할 겁니까? 네. 지금 뭐 50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 60점이라도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인데 목표는 평균 95인데 맨날 스터디 플래너에도 할 것만 많이 해놓고 정작 하는 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이 학습 편향성이 굉장히 심한 타입의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만 하고 영어만 하고 수학만 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그런지를 상담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과목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하기 싫은 거를 잘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부터 해보세요. 공부 처음에 스터디 플래너 쓰신다고 했으니까 쓸 때 내가 평소에 잘 미루게 되고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 좋아하는 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내 성적은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한 과목만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에서도 선호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게끔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2학기 과학은 문제집으로 푸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문제를 푸십니까? 문제집은 이해를 다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 하고 개념을 온전하게 알고 난 이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이러한 친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집을 풀어요. 10문제 중에 5개 틀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풀어요. 10문제를. 그리고 또 5개 틀려요. 틀린 거를 또 틀립니다. 어차피. 개념 학습을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기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하세요. 중상위권 친구의 고민을 보려고 하는데, 원래 상위권이었는데 중상위로 떨어져서 애매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어떻게를 I로 썼네요. 이거를 좀 고쳐야 상위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80점대고 과학은 70점대, 영어는 60점 후반대면 진짜 미안한데 중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반대 때 할 때 때가 또 이게 아닙니다. 네. 대부분 친구들이 본인이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보면 처음에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일정의 과정들과 일정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 루틴화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도 똑같은 게 처음에 하는 과정들이 되게 낯설고 막막할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을 그냥 눈 딱 감고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루틴화 돼가지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훈련이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몸이 안 따라주면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있죠. 가장 공부에 중요한 것은 엉덩이 붙이는 힘이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하고 견딜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해져도 그게 몸이 따라와 주지 않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일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 뭐 공부할 때 보면 30분 공부하고 조금 뭐 한 30분 쉬고, 어떤 친구들은 20분 공부하고 40분을 쉬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5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시험을 오롯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최소 1시간, 좀 권장하는 시간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 패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0대 가장 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성적이 안 만들어져 있을 거라서 특목고 입시를 준비를 만약에 아무리 잘 도와주셔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다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무작정 안 돼, 네가 무슨 특목고야 이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 무조건 해보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를 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자신감도 키워주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시기의 학생들한테는 그 자존감, 자신감 이거로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잘 설득해서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플랜을 한 3, 4년치를 같이 짜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특목고 가가지고 운 좋게 가도 네,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특목고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해왔던 친구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위험할 것 같고 부모들도 학생 때 공부랑 안 친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가 안 했어서 아이한테 도움을 못 줘요. 근데 이거를 절대 아이들한테 말로 꺼내지 마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에 도움을 못 줘. 그냥 엄마 아빠는 나를 학원 보내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공부에 있어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폭이 저는 한정된다고 봐요. 집에서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아이한테 오늘 뭐 배웠어? 한번 설명해봐.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공부 못했어. 나는 공부할 거 너 공부한 거 설명 못해줘. 너 공부할 때 했던 거 나는 어차피 모르는 거야는 제발 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인데 곧 시험이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려면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한 번도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 공부하라고 책 좋은 거 갖다 놓고 비싼 인강을 듣고 비싼 학원에 보내놔도 가만히 있다가 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머리에 넣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 계속 핸드폰을 하고 싶고 그래요. 네.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거를 고치는 부분이 필요하고 엄마랑 약속했는데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거를 본인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엄마랑 약속을 해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럼 엄마가 좋은 모습을 안 바라시면 안 할 건가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목표를 정하시고 어쨌든 견뎌내세요. 게임할 때 PC방 가서 2시간, 3시간 앉아있지 않나요? 근데 책상에 못 앉아 있나요? 시험이 곧 다가올 텐데 뭐 다음 시험부터 잘 준비해야지 뭐 이번 시험은 일단 넘어가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어떤 과목이 약한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하기 싫은 과목부터 그리고 그 공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만약에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그걸 모아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